안녕하세요.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광현 이사입니다. 저희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내 그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서비스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의 말씀들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요즘 되게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강남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자 문제가 있는 건물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이나 그런데 지식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스컴에 나와 있는 헬로티비의 뉴스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 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최근 부천에서 시공사의 200억 원 규모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전후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부천 오정구엔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변 지하철 교통망이 확보되고 사업성이 늘면서 오정구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뛰어드는 정비 사업자들과 주민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는 주로 우량 건설사보다 작은 사업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정비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천 일대에서 빌라를 지어온 영세 사업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성을 부풀리며 정비 사업을 따내기 급급했던 영세 사업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되자 조합원 분담금을 예상보다 늘리거나 조합원들을 속이고 조합 담보로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는 정비 사업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은행에 제출된 분양계약서도 위조가 된 분양계약서가 들어갔고 그 계약서에 대한 도장, 저희 입주민들에 대한 도장 자체가 다 막도장으로 위조된 도장이었고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이게 모르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조합장부터 임원까지 뭐 누가 전문가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약간이라도 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줄만 아는 거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허가 지자체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와 피해 사례 알리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정비 사업자에게 의존해온 조합원들 입장에선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능력, 그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얼마나 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공사 대금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일단 이사회나 총회 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조합도 총회를 하다 보면 이해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조합원들이 많이 또 알아야 됩니다. 조합원도 공부해야 되고 조합장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공사비가 인상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정비 사업자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늘려 재계약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과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일부 사업지에선 조합원들이 인근 신축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뉴타운 실패 후 우후죽순 늘어났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다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보셨는데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잘 보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조합장님들이 뭐 공부를 뒤늦게라도 좀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대부분 제가 만나뵀을 때에는 뭐 건축이나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거의
그냥 없는 분들이 조합장으로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뭐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이 매스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중간에 공사비가 이제 부풀어진다든가, 또는 뭐 하자 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많은 부분들이 발생되고, 또 분담금이 또 갑자기 늘어나면 대부분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제 그 서울특별시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슬로건이 헌집을 새집으로라는 그런 슬로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헌집이 새집이 된다는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계시지 어떤 공부를 하시고 꼼꼼하게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음 사업을 설정하고 선정하시고, 업체도 선정하시고, 또 안전하게 어떻게 계약서를 쓰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브리핑도 조합장님이 입주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거복지 공익단체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도움을 드리고 하고자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먼저 그 조합 설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설립하는지조차도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소비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고, 그 전에 어떤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업체는 어떤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민감하게 잘 선정하셔야 되는데, 건설사에서 이제 입 바른 말만 하는 것만 들으시고, 그리고 계약서는 꼼꼼하게 그 이야기했던 구두상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시행 능력이나 또는 어떤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행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건설사가 그러면 신용평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조회하고 확인하시고 뭐 하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도와드리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규모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으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지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관여해서 정보를 드리고 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강남에 있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조합을 설립하시고 그 아파트를 한 동짜리를 이렇게 지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만 보아도 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 시행이 21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막 25년 최근 7월경에 이제 사업이 완료돼서 분양이 되고 입주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바로 이 하자 문제입니다. 이 지금 건물에 너무 이 하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사를 선정하실 때 일반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금액적으로 되게 저렴한 곳을 선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건설사의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것만 주로 듣고 금액이 제일 낮네, 여기가 제일 괜찮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건설사를 선정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지금 어떤 하자들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옥상인데요. 여기 지금 뭐 누수가 하도 많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을 그 시행사에서 파헤쳐 가지고 뭐 확인을 했는데, 뭐 이걸 메꾸지도 않는 상태로 지금 마감도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옥상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크랙들이 크게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 있죠. 이런 크랙들도 옥상에 상당히 좀 많이 있고, 하다못해 이런 전선 마감도 이렇게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누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뭐 옥상에 있는 화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크랙들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방수 공사도 뭐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크랙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바닥 타일에 물이 계속 고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늬코트 이 마감이 잘 안 돼 있는데, 요런 이 전체 내부의 모든 부분이 거의 지금 미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누수가 이 흔적들이 있죠. 다 누수입니다. 뭐 엘리베이터 앞에도 누수가 발생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벽면이 아무래도 이 미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엉망으로 울퉁불퉁한 겁니다. 각 층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하다못해 문까지도 닫히지 않는, 또 뭐 1층 조명도 안 들어오는, 전체적으로 누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건물의 경우는 지금 폐자재도 지금 치우지 않고, 뭐 도면하고 또 다르게 또 설계를 하시기도 하고, 뭐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거의 한 160건의 하자 내용들이 지금 파악이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자를 나와도 시행사들은 하자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명백하게 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뭐 민사상으로 한다? 뭐 민사상으로 하시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어마어마하죠. 감정평가 받으시는 데만 해도 건물마다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런 또 추가적인 부담을 해서 그분들하고 또 티키타카 해서 몇 년간 이렇게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멘탈이 무너지실 거예요. 이걸 왜 한 거지? 이 사업을 왜 했나? 이런 집을 지어서 이거 뭐 나중에 분양이나 될까? 내가 살려고 했는데, 또는 세를 주려고 했는데,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별의별 생각이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자 문제까지도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그런 건물이시라면 이런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해 나가셔야 되는지 정보를 좀 제공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하자가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국내 유일한 저희 그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자 없는 건물을 좀 지을 수 있게끔, 첫째로는, 둘째로는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이 시행사가 즉각적으로 하자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시고 헌집을 새 집으로, 그래서 나의 재산 가치를 좀 높이 평가하시려고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조합을 설립하시고 그 안에서 건설사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입찰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계약서, 또 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정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내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주거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저희에 대해서 저희 그 조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